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구글 2편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 틱톡으로 망가질까,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1위인 유튜브 채널이 한국 인구수의 4배가 넘습니다. 지금 글보다 영상의 시대가 왔는데요, 젊은 층은 정보 습득을 글보다 영상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검색도 글 대신에 영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건 구글의 유튜브죠.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수 상위 10개를 살펴보면요, T시리즈, 코코멜론, 센인디아, 미스터비스트, 퓨디파이, 이런 것들인데요. T시리즈는 인도에서 지금 하는 그 유튜브인데 구독자 수가 무려 2억 4,100만 명입니다. 한국의 인구수의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수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구독자 수로 따졌을 때 넷플릭스의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3,250만 명입니다. 이 1위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보다도 단 한 개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더 많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채널의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를 넘는 것도 있는데, 또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미국의 아동교육 코코멜론인데요, 구독자 수가 1억 5,800만 명으로 한국 인구수의 3배입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2위 스트리밍 회사인 디즈니 플러스가 1억 5,78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멜론도 디즈니 플러스를 제쳤어요. 그래서 단일한 어떤 유튜브의 그냥 한 개의 채널이 전 세계 1위, 2위 스트리밍 회사들을 제치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구독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채널이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에 7개가 구독자 수 1억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채널을 국가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미국이 4개, 인구 대국인 인도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국가별 방송 장벽을 아예 부숴버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국가별로 방송사별로 운영이 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그때는 칸막이가 워낙 많이 쳐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1억 명커녕하고 1,000만 명 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모든 장벽을 유튜브가 다 부숴버린 거죠. 한국의 유튜브 채널 순위를 살펴보면은 K-팝에 미친 외국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 유튜브 구독자 수 상위 10개인데 1위가 블랙핑크 8,830만 명, 2위가 방탄소년단, 3위가 하이브, 이런 식으로 해서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은 K-팝 채널들이 완전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완전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K-팝에 미쳤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한국 인구수가 5,200만 명이니까 만약에 이 서비스가 한국에만 있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8,800만 명, 7,400만 명, 7,000만 명.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인구수를 넘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팝이 아무리 유명해도 한국 인구수를 뛰어넘기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의 공이 정말 크다. 한국 상위 10개 채널을 분류를 해보면 상위 7개가 K-팝 관련 채널이고요, 상위 3개의 채널이 키즈 채널입니다. 그리고 10위권 밖에는 먹방 채널도 많은 편인데요, 한국 유튜브의 특징을 위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기업형은 K-팝이 싹쓸이하고 있고 개인형은 이제 먹방으로 좀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기업형 채널이 반드시 또 유리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이제 키즈 채널 3개는 다 개인으로 시작을 많이 했고, 먹방도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채널의 어떤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의 슈퍼스타 채널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 수익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크리에이티브는요, 구독자 수 4위인 미국의 미스터비스터입니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 진행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한데요, 이 채널의 2022년 연간 수익은 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중견기업, 대기업 뛰어넘는 수준이죠. 700억 원이면.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가 창작자와 광고 수익을 45대 55로 나누는 파격적인 정책 덕분이죠. 유튜브가 창작자보다 돈을 오히려 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초등학생 희망직업군 3위가 유튜버고, 이게 이제 의사를 제치고 3위로 올라왔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유튜버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게 꼭 상위 그 잘하는 사람 몇 명이 좀 집중돼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고소득 채널이 하나 생긴 거죠. 고소득 직군이. 그래서 지금 유튜브는 사람들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정의를 바꿔버렸는데요, 전통적인 음악과 영화 장르 외에도 뷰티, 먹방, 게임 해설, 상품 후기 등 독특한 상품이 유튜브에서는 더 인기가 많죠. 소비자인 일반 대중이 제작자가 되는 특이한 상황인데요, 자신이 직접 만든 독창적인 동영상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 세계에 배포가 가능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유튜브 앱 사용자 수가 무려 4,183만 명이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81%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시간은 32.9시간이니까 한 달이 30일이니까 거의 하루 1시간을 넘게 유튜브를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 유튜브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23.2시간.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적지만 하루 1시간이 약간 못 미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그만큼 뗄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 월간 사용자 수도 20억에서 23억 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은 미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6년 전에 유튜브를
1조 2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과감히 매수를 해서 대박을 냈죠. 물론 지금은 1조 2천억 원이 큰 돈이 아닌데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금액으로 볼 때는 이 당시에는 1조 2천억 원이 사실 상당히 큰 돈이었죠. 구글이 엄청나게 큰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회사가 있죠. 쇼폼으로 틱톡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튜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쇼폼이란 15초에서 60초 이상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두전장을 낸 틱톡은 중국에서 2016년, 글로벌에서는 2018년에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동영상에 익숙한 10대에서 20대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쇼폼 그 콘텐츠의 특징은 그냥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데 짧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로 끝나면 이제 다음 동영상 또 나오고 그래서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이제 한참 보게 되는 그렇게 중독성이 있는 콘텐츠인데요. 틱톡 사용 시간이 놀랍게도 유튜브를 제쳐버렸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틱톡 사용 시간이 23.6시간으로 유튜브 사용 시간 23.2시간을 제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020년 8월에 쇼폼 릴스를 출시합니다. 유튜브는 더 늦은 2021년 7월에 쇼폼이 쇼츠를 출시하게 되죠. 그래서 짧은 동영상으로 틱톡이 맞불을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쇼폼의 콘텐츠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약 16억 명 이상, 유튜브 쇼츠는 15억 명 이상, 메타의 릴스는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트렌드적으로는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건 유튜브 쇼츠가 대응이 이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명이라는 상당히 양호한 사용자 수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선방한 이유를 따져보면 광고 수익을 좀 화끈하게 나눠주는 전략을 썼죠. 유튜브는 이 쇼츠에 대해서도 경쟁사는 보상이 되게 약한데 유튜브는 쇼츠에 대해서 유튜브가 55%, 창작자가 45%를 가져가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쟁사들의 창작자들이 쇼츠로 이동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롱폼의 55%보다는 적은 배분 비율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틱톡과 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이동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근데 틱톡은 도대체 그렇다면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를 위협할 정도가 정말 맞는 걸까요? 유튜브와 틱톡의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2020년만 해도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유튜브 매출만 좀 따로 떼는 건데요. 2020년에는 유튜브가 24조 원, 틱톡은 3조 원인데 불과한데 2022년 들어서 유튜브는 35조 원, 틱톡은 11조 원. 거의 유튜브의 3분의 1까지 따라왔습니다. 32%.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22년이 이제 전년 대비 유튜브는 1%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틱톡은 2배인 100%가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폼 대신에 숏폼이 정말 대세일까요? 쇼츠 활성화, 그래서 유튜브의 쇼츠 활성화 이전과 이후로 데이터를 한번 나눠보면요. 활성화 이후에는요 10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 한 편보다 60초 분량의 쇼츠 10번 보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콜랩 아시아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숏폼이 정말 대세가 됐다,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틱톡과 유튜브는 지금 상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롱폼에서 숏폼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틱톡은 최대 3분이었던 어떤 영상 길이를 10분으로 늘려서 롱폼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구세주가 있죠.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퇴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잖아요, 틱톡이.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정부에 넘긴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틱톡이 스파이 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틱톡을 실제로 퇴출할 수가 있느냐? 인도는 실제로 퇴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인도랑 중국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2021년에 200여 개의 중국 앱을 금지를 시켰고 인도의 틱톡 사용자 수는 무려 2억 명이었는데요. 인도 정부는 매우 단호하게 틱톡을 퇴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도의 틱톡 사용자들은 쇼츠나 릴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은 인도와 달리 틱톡 퇴출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도 틱톡 사용자 수가 무려 1억 5천만 명인데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헌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퇴출했다간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틱톡 퇴출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틱톡 퇴출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틱톡 퇴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퇴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된다면 유튜브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구글의 알짜 사업입니다. 아직 구글 매출의 10%에 불과한데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물론 틱톡이 급성장한 부분은 유튜브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가 쇼츠를 내놔서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한 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글 3편, 연예인과 구글 걱정은 쓸데없다고 왜? 이 주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